네, 안녕하세요. 김무조로 계산입니다. 문제 있는 이슈가 되는 2차 기출문제 완벽 파헤치기 네 번째 테마입니다. 네 번째 테마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는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을 때 그때 가가상 시분 계산할 때는 상각범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문제 3번의 물음 3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도 7월 1일 날 건물을 완공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회계처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용수익 기부자산 그 건물에 대해서 2020년도 10월 31일 날 건물 피난시설에 대한 설치비 1,000만 원. 그죠? 이거는 지금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피난시설에 대한 설치비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소액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즉시상각 의제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비로 이렇게 계상한 경우에 그때 대안의 20개 사업연도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대한 상각 부인액을 계산하시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회사계산 강화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회사계산 강화사업비는 일단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이 2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회계상의 강화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사계산 강화사업비는 2천만 원에다가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더 직상각 의제로 해서 총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 금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각범위액 계산할 때 사실 문제풀이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중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중의 자본적 지출액이 언제 발생했어요? 10월 31일 날 기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초가 지금 7월 1일 날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된 거니까 7월 1일 날 얘를 지출한 걸로 봐서 그러면은 아예 자산의 취득가액을 2억에다가 그죠? 거기에다가 직상각 의제인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더한 금액 2억 1,000만 원을 그냥 아예 취득각으로 해가지고요. 요거에 120개월 중에 이번 올해에 해당되는 월수가 6개월이니까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해서요.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2억 1,000만 원에 120분의 6 하니까 계산하시면 1,05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상각 부인액으로 해가지고요. 송금 불산입에서 1,950만 원 상각 부인액 유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틀렸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런데 좀 더 타당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명확하게 맞겠지만 건물은 기부한 거고요. 지금 내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무형자산,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하는 사용수익권, 그 사용수익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규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리회신 할 때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사용수익 하던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가 있다면 걔는 잔존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해서 송금 산입해라 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규정에 의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회사가 계상한 강사비는 장부상 강사비 2천만 원에 직상각 의제에 해당되는 1,000만 원 해가지고 자산으로 해야 될 금액 비용 처리한 거니까 걔까지 감가상각비로 봐서 3천만 원만큼이 회사 계산 강사비가 되는 거고요.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2천만 원은 120개월 중에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송금에 산입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용수익 하던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잖아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사용수익 하다가 10월 31일 날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거니까 사용수익 하던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 기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 거니까요. 7, 8, 9, 3개월 지나고 10월 31일 날 따면 10월 달도 한 달로 보는 거니까 잔존 사용수익 기간은 117개월이 되는 거죠. 7, 8, 9, 3개월 117개월 중에 10월 달도 한 달로 보는 거니까 10, 11, 12 이번에 3개월치 해당되는 거 1,000만 원은 이렇게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른다면 그래서 상각범위액은 이렇게 1,025만 6,410원이 되는 게 이 규정에 의한다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종을 할 때 얘하고 얘 차이에서 1,900
743,590원 소금물산입 유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요 규정에 따른다면 더 맞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요 규정에 의하지 않고 기중에 발생한 자본 추출액은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상각범위액을 2억 1천만 원 전부 다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120개월 중에 6개월 해가지고 1,050만 원을 상각범위액으로 계산해서 감가상 시분 계산할 때 소금물산입 1,950만 원 유보 라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사실은 답안 채점할 때에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구석진 부분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 규정이 한다면 이게 맞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규정이 구석진 부분이니까 잘 몰라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답안 채점할 때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답안 채점한 거 나름대로 기중에 발생한 자본 추출액을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답안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맞는 걸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위원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정확한 규정에 의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답안 작성하더라도 틀린 거로 하진 않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규정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으니까 이렇게 사용수익 하던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 사용수익 기간 동안에 안 분해가지고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네 번째 문제 있는 이슈가 되는 2차 기출문제 파헤치기 네 번째 테마를 공부한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테마는 신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기간에 퇴직금만을 개발비에 포함해야 된다. 이제 개발비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또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분들의 해답과 저의 해답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약간 다른 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저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이 더 논리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